これが楽しい。出てきた。同じの具だけど味が変わる。そう変わる。皮の味が変わるんだね。これやばい。うまい。日本人的にはやっぱ焼き餃子で育ってるんだよね。この油の混ざった、焦げた感じの匂いとかが、餃子食べたっていう感じになる。これが美味しいんですよね。皮ね、美味しいよ。美味しい。 맛있어. 어떠세요?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좀 집중하셨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언어를 공부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몰입이에요. 호기심이 유발돼야 우리가 뭔가를 집중해서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자막을 열심히 보셨든 소리에 대해서 전혀 집중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언어를 사용하는 그 발화자가 하는 행동들, 무언가를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14살에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혼자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 한창 일본 문화에 빠져가지고 일본어를 독학해보고 싶다. 그때는 고등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2 외국어를 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 이후에는 문자부터 공부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그냥 드라마나 아니면 방송이나 바라에티라고 하죠. 버라이어티를 그 방송을 계속 듣기만 했어요. 그러면서 뭘 했었냐면 바로 유추라는 걸 하는데요. 이제 영어로 다시 돌아가 보죠. 영어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 친구의 어떤 행동이나 표정이나 제스처나 제가 이런 것들 뭐라 그랬죠? Non-verbal language라고 얘기했죠. Non-verbal language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는 이 제스처를 의미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언어를 공부하실 때 이게 중요하다는 걸 좀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기도 했고 아나운서를 일했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verbal language 그 이상으로 non-verbal language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야 언어를 잘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눈빛부터 시작해서 표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찰하라는 거예요. Here we go, Baby Beth, Queen's Gambit. She is about to get her first period. It's a big day for her. This was really fun because I got to spend so much time with this character that I loved so much, and I got to play her through so many different eras of her life. And I remember having like a real fondness for her at this age. She kind of walks a little dumpy. She's like a bit unsure of herself. I had never played chess, and it was crazy because we showed up my first day and they gave me like this Bible of all the chess moves that we were going to do in the show, all of the chess games, and they were all based off of historical games. And I went home, I was a good student, I learned a bunch of them. Our first day was the Mexico tournament series, and they changed a move, and I was like, no, this is how this is going to work. You're going to show me the moves 5 minutes beforehand, I'm going to execute it, and then I'm going to bin that and throw another one in. And it worked. 자, 여러분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영상을 볼 때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이 background knowledge가 없으면 사실 이 얘기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나 테일러 조이가 나왔던 여러 영상들을 알고 있거든요. 뒤쪽에 나오는 뭐 최근에 나왔던 매드맥스까지 혹은 어떤 프리미어에 가서 어떤 행사에 참석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background knowledge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퀸스 갬빗을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비 베스라고 얘기한 이 베이비 베스가 어떤 옷을 입고 나왔고 어떤 촬영을 했고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하는 얘기가 훨씬 더 잘 들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학 용어, 법률 용어 혹은 BBC, CNN에 나올 법한 용어들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휘가 안 들리는 것 자체에 집중하지 마세요. 어휘보다 더 중요한 건 맥락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맥락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구어체와 우리가 이제까지 수능이나 이런 시험을 쳤던 문어체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땐 구어체에 매우 익숙해져야 돼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It was like. like이란 단어 진짜 많이 쓰이죠. 뭐 이미 우리가 뭐뭐와 같은 이런 느낌으로 뉘앙스로 알고 있지만 문장에 따라서 그 느낌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덩어리로 기억하셔야 돼요. This is gonna be work. This is not gonna be work. 이게 this is not going to work 이렇게 나눠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So many different ways or so many different things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청크로 문장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덩어리째. 듣기를 할 때
그 문장이 어떻게 뭉쳐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셔야 돼요. 어릴 때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주어, 동사, 목적을 이렇게 끊어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되고 우리가 구어체를 배울 땐 덩어리체, 의미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나요? 올해부터는 조금 다양한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도 브이로그를 만들고 있죠. 이 브이로그도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또 공부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생각이거든요. 저는 팟캐스트를 또 준비 중인데 문득 지금 언어 습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타일러를 섭외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하고 배움이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네. 달라요? 어근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끼우다, 끼다, 피우다, 피다, 배우다, 배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뭐 해외에 나갔다가 뭐 2주 정도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 보니까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hey, what's up 하는 문화가 몸에 배어버렸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몸에 배는 것이 배우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는 그렇게 몸에 배게 하는 거예요. 3단계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조차도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처음엔 뭐라고요? 무조건 첫 번째 단계에선 소리에 익숙해지는 단계를 최소 3개월 이상 가지셔야 돼요. 제가 일본어나 영어를 혼자 했을 때 정말 많은 일드와 미드를 봤거든요. 일본 드라마는 굉장히 한 10편 정도로 짧아요. 그래서 100편 이상, 한 화당 하면 100화 이상은 봤겠죠. 100화면 얼만큼이냐? 100시간 이상 봤다는 거예요. 어떤 드라마를 총 합쳐서.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최소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100편 이상은 보셔야 그 사운드가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두 번째, 자 그냥 아무것도 공부도 안 하는데 계속 그렇게 보기만 하면 느나요? 안 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공부하는 단계를 가지셔야 합니다. 이 공부하는 단계에서 뭘 하는 거냐면 어휘를 높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단어의 양이 많아야 내가 이해 폭이 높아지겠죠. 어휘를 늘리셔야 되고 이제는 어느 정도 문장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문장 구조를 영어를 할 때 우리가 1형식부터 5형식, 형식으로 문장 눈으로 보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요. 들을 때 바로 직감적으로 들리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처음부터 글로써 영어를 보게 되면 절대 귀가 발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동하지 않아요. 네, 발동은 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어휘 단계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험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쳤던 언어 시험이라면 HSK였거든요. 저도 중국어를 굉장히 늦게 시작한 사람으로서 뭔가 한창 많이 중도에 빠져 있을 때 HSK나 한번 중국어 공부는 한번 해볼까 해서 그때 쳤던 게 HSK 3급이었거든요. 물론 3급은 쳐주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어디에 이걸 제출하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한 게 아니었어요. 보통 4급부터 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3급은 가장 기본 한자를 공부하는 거예요. 600자 정도 되는데 그 600자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또 열심히 또 어휘 그 단어를 외웠던 거죠. 이렇게 뭔가 시험을 치든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단어를 배워야 하고 외워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절대 어휘를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일상회화에서 사용할 법한 표현이나 어휘들을 가진 강의들을 들으셔도 되겠죠. 아니면 책을 사던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는 걸 고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미 강의를 만들었잖아요. 저는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그런 영상들을 선호합니다. 정말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인터뷰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첫 번째로 만들었던 게 메소드 영어였고요. 그 전에 제가 액팅 잉글리쉬를 했죠. 그 액팅 잉글리쉬에서는 영화 대본을 가지고 영어로 공부를 했었고 쉐도잉 하는 것들을 연습을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메소드 잉글리쉬 같은 경우에는 방법론적으로 좀 접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 내가 빨리 습득할 수 있을까? 그 중에서 하나가 또 쉐도잉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관찰하는 거, 그리고 미미킹 한다는 걸 꼭 강조를 했는데 그 안에도 지금 메소드 잉글리쉬 안에서도 인턴 대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저희가 인터뷰를 많이 땄죠. 뭐 켄달 제너나 아니면 누가 있죠? 로저 페더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좋아할 마고 로비나 이런 배우들의 인터뷰를 수록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하는 표현들, 익스프레션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만든 게 메소드 잉글리쉬예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게 그 다음에 스피치 영어였죠.
스피치 잉글리시에서는 실제로 졸업 연설, 우리가 커맨스먼트 스피치라고 하는 졸업 연설에서 실제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들을 보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혼자 공부하셔도 되는데 사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티처가 선생님이 살을 발라둔 강의를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어휘나 익스프레션을 공부하실 때 제 강의를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결국은 3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저도 그래요. 이 한국어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제가 아나운서 준비를 할 때 보통 아나운서 지망생들은 많은 대본들을 읽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사 진행을 하고 대본을 읽는다는 것도 일반적인 수준의 어떤 한국어를 구사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 영어로 진행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저는 대본을 찾을 거예요. 자, 대본 요즘 어떻게 만들죠? 당연히 챗GPT로 만들면 되죠. 제가 그 스피치 잉글리시에서 수록했던 대본이 어떤 거였냐면 챗GPT를 가지고 팟캐스트 형태의 대본을 만들었어요. 라디오 느낌의 호스트와 게스트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형식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주제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들이 또 스피치 잉글리시 들으시는 분들은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예전에 PPT나 프레젠테이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국어로 얘기할 때도 연습하잖아요. 영어도 똑같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다음은 언어는 무조건 모방이다. 아나운서들이 하는 것처럼 아나운싱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고 영어도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발표하는 걸 많이 보고 연습을 따라 하는 거죠. 사실 언어는 원어민을 따라 하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어떡하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거 따라서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무슨 문법적으로 난도질을 해서 공부를 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이상한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문법적 체계에 갇혀 있으면 이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고 따라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른들은 그게 안 되는데요 라고 계속 하시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언어를 또 배워보기도 했지만 성인이 돼서 똑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가장 빨리 말이 늡니다. 근데 이거를 중요한 건 공부로 한다고 했을 때는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어려울 따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크루를 만들거나 강의를 듣거나 이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마치 우리가 운동 짐을 끊어놔도 안 나가면 PT를 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결속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앞으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강의 이외에는 더 많이 늘리지 않을 거예요. 액팅 잉글리시를 하게 된다면 제가 블로그에서 공지를 할 거고요. 그 이외에는 제가 영어 강의보다는 저도 아직도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브이로그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팟캐스트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의미 있는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뉴스레터와 팟캐스트를 발행할 생각입니다. 따로 제가 블로그에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저도 앞으로도 외국어 공부를 지속하겠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컨텐츠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앉아서 딱딱한 얘기하는 거 말고 저의 일상을 좀 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고 곧 또 브이로그 바로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